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그 더네이처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우선 이 회사는 그 국내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4천억이고, 이제 20년도 7월 27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PER은 6배 수준이고, 동종업종 PER은 이제 8배 정도인데, 동종업계 PER 대비 2배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제가 보기 시작한 거는 오늘 이제 촬영 일자인 4월 25일 날 중국에서 이제 매장을 오픈한다는 기사가 떠가지고 보기 시작했고요.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주가는 이게 4월 24일 기준이거든요. 이때 왜 빠졌냐면 그 중국하고 갈등 그런 뉴스가 뜨면서 중국으로 진출한 회사들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이제 주가가 4% 정도 빠졌습니다. 우선 그 매출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의류 그 점퍼하고 그쪽에서 7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방, 모자, 신발 등에서 한 13% 정도.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매출 비중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는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걸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배럴이라는 그 거기 래시가드 회사를 이제 추가하고 이제 얼마 전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마크 곤잘레스 그 스트릿 브랜드 그런 거하고 또 브롬톤이라는 영국의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의미 있게 보실 게 뭐냐면 여기서 점퍼 상 이게 거의 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거든요. 보시면 20년도부터 꾸준히 늘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행용 가방 캐리어에서도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제 코로나 풀리고 사람들이 여행 많이 다니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캐리어를 많이 샀기 때문에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시면 20년도에 2,900억 그리고 21년도에 3,700억, 그리고 작년에는 4,900억의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이게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형광펜 칠한 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 매출이 이제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34% 정도 올랐고 전체 브랜드가 다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2023년 올해에는 이제 제일 큰 매출 비중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부분이 11%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내수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 해외로의 확장은 전 필연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홍콩, 대만, 일본으로 진출하는 게 좀 제일 큰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 먼저 투자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면 중국 진출을 얘네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한다 하다가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막 밀리고 JV 맺어서 얘네가 지분 51% 가지고 이번에 진출을 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밀리다가 결국 오늘 이제 베이징 매장이 드디어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1호점 오픈 후에 곧바로 상하이 2호점을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또 이따 그 잘 모르겠어가지고 투자 리스크로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일본, 호주로 본격 진출한다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 우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기 더네이처 홀딩스에서 올해 해외 매장 수를 30개까지 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홍콩에만 6개가 있는데 올해만 이제 24개의 매장을 이제 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1%의 지분을 가지고 JV를 맺고 진출을 했고 홍콩, 대만, 일본은 직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홍콩은 이제 얼마 전에 7호점을 오픈했고 연내 3개를 추가 오픈해서 올해 10개까지 만들 예정이고 대만도 이번 달 내로 첫 오픈 예정이 되어 있고 올해 7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하반기에 매장 오픈 예정이고 3개까지 늘릴 예정이어서 이렇게 대충 하면 10개, 7개, 3개, 기존에 중국도 올해 해가지고 8개에서 10개까지 매장을 오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 30개 정도 전망하고 있고,
호주는 얘네 직진출 말고 이제 파트너사의 도매 형태로 납품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익률은 좀 낮아도 파트너사에서 오프라인으로 단독 매장을 운영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영업적으로는 더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독 매장도 5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대충 매출, 그 해외 매출을 추정해 봤는데 우선 현재 그 홍콩에 매장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연 13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네, 추정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지금 매장이 200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매출 4천억 해서 평균 냈을 때 연 19억 정도의 매장당 연 19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국내 아웃도어 매출 순위 3위거든요. 그 이런 걸로 미뤄보면 홍콩에서도 국내만큼 인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홍콩이 중국하고 같은 그런 중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중국에서도 이만큼의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장당 매출이 이제 홍콩 매장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30개까지 늘린다 했고 그러면 23년도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390억 그리고 최근 3년 더네이처홀딩스 평균 영업이익률 18%를 적용하면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올해 7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더네이처홀딩스 매출이 5천억에 영업이익 900억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이제 본격 진출하는 첫 해에 한 8% 정도의 뭐 영업이익 기여를 한 거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투자 포인트는 이제 그 마크 곤잘레스하고 브롬톤이라는 브랜드를 신규로 런칭한다는 건데 마크 곤잘레스는 이제 다들 아시는 그 스트릿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 저번 주에 21일 날 얘네가 성수에 그 마크 곤잘레스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마크 곤잘레스라는 분인데 그 브랜드의 이제 원작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왜 왔냐? 그게 중요한 건데, 얘네가 그 원래 다들 아시는 그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가 원래 다른 회사, 빅케이브라는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라이센스가 끝나서 이제 그 끝난 라이센스를 다시 이제 더네이처 홀딩스에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뭐 최근에 이제 상장을 준비한다고 매출도 뻥튀기 해야 되니까 그 어기고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와릿 이즌이라는 브랜드명을 바꿔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6월에 그거에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서울까지 와서 그런 그 브랜드의 그런 정당성을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여기 블라인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더네이처 홀딩스 다니시는 분이 이제 와리 리즌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꼴이다. 소송 중인데 더네이처 홀딩스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배째라 버티기 중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회사 측에서도 말하는 게, 그 상대 측 그 빅케이브의 그런 허점을 파고들어서 좀 승산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연매출 500억씩 발생시키는 그 브랜드거든요. 그럼 이제 판결해가지고 얘네 와리위즌이 못 팔게 하면 그 더네이처 홀딩스도 연매출 500억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보수적으로 한 300억, 400억은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브랜드 아직도 그 인기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저도 여기 브랜드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브롬톤이라는 브랜드가 뭐냐면 영국의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하고 어페럴 부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겨울 시즌부터 이제 관련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백화점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신세계 강남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보시면 좀 그런 영국의 신사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런 매출 의존도를 이런 식으로 좀 어페럴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매출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가 그 브롬톤이라는 데가 자전거가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도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이 브롬톤이라는 회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배럴 실적 정상화인데요.
더네이처홀딩스가 배럴 이 회사의 지분 한 47%를 작년에 이제 한 760억 주고 가져왔어요. 그 내내 매출 보시면 이제 코로나 전에는 5, 600억씩 달성하면서 영업이익도 한 60억에서 한 90억 정도 발생시켰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수영을 안 가니까 이 수영복을 많이 못 팔면서 많이 빠그라졌어요. 그래서 점점 작년 이제 여름부터 좀 풀리다가 올해에는 매출 462억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업이익 발생시키면 이거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 너무 좀 비싸게 주고 비싸게 사온 것 같아서 그건 좀 리스크라고 생각했고요. 그 투자 리스크는 먼저 그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얼마 이제 3년 동안 준비하던 그 중국을 이제서야 진출했는데 딱 그 타이밍 맞게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중국이 저희 대통령한테 뭐 대만 문제 말참견 용납 불가하면서 이거 관련해서 또 저번 주에 그 중국 진출 관련해서 한 10% 정도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그대로 빠졌어요. 원래 수준으로. 중국에서 뭔가 좀 안 팔릴 것 같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뭔가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에서 좀 못 팔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리스크는 이제 해외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이거는 그 거기 MLB 매장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중국 따이공 물량이 그러니까 따이공들이 거기 MLB 많이 사와서 이제 중국 가서 많이 파는 거 다들 아실 텐데 FNF는 중국 진출 전부터 이런 따이공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더네이처홀딩스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해외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의 영업 전략을 잘 살펴가면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 중국 진출을 이제 포인트로 다 공부를 해봤는데 FNF도 미리 이제 중국 가서 뭐 올해 한 매장 1000개까지 늘린다고 했나? 근데 이제 FNF 올해 지금 퍼가 11배예요. 근데 더네이처홀딩스는 6배고 전 얘네가 중국 진출해서 하면 업색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FNF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 얘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배럴도 사왔다가 지금 제대로 실적도 못 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류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투자 포인트로 이제 투자하실 거면 더네이처홀딩스보다 이제 FNF를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